안녕하세요. 리로 서포터즈 멘토 JSEOL 사이입니다. 오늘은 발표 잘하는 방법 시리즈의 1편으로 발표의 기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발표는 우선 내가 뭔가 조사하고 탐구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인데요. 이 전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발표의 기본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3가지 방법을 제안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어려운 말을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 교과 시간에 발표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이 교과의 내용과 진로나 관심사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을 융합하여 발표를 진행할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탐구한 내용의 전문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문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발표를 한다면 이 3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문가라면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문적인 내용을 다른 발표를 듣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내가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 어려운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전문적인 용어만 나열하다 보면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건데 이런 식으로 발표가 지루하고 또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발표를 하실 때는 어려운 내용을 열심히 탐구하셨다고 하더라도 이해하기 쉽도록 발표를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발표한다는 것은 크게 2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문장을 너무 길지 않게 간단하게 잘라서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이렇게 간단한 발표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시다 보면 대부분은 PPT를 만드실 테고 커다란 무슨 자료를 만들어서 들고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냥 말로만 스피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작하시는 발표 자료가 있을 텐데 너무 자료 안에 글만 빽빽하게 담아서 이 글을 읽는 발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준비한 발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키워드만 간단하게 혹은 사진만 넣어서 발표 자료를 구성하고 그 내용을 왜 그 자료를 넣었는지를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 자료를 만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탐구한 내용,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밖에 그 내용을 100%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틀리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다 보면 발표가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내용을 아는 전문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내가 준비한 내용을 전문성 있게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발표를 잘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3가지를 염두에 두고 발표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발표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비언어적 표현 그리고 준언어적 표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사실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비언어적 표현은 쉽게 생각하면 표정, 몸짓 이런 걸 말하고요. 준언어적 표현은 우리가 말할 때 말과 같이 나오는 것, 예를 들어서 말의 높낮이 그리고 어조 이런 게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말의 빠르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준언어적 표현은 말과 같이 나오는 뭔가 부수적인 것들을 말하고 비언어적 표현은 말과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발표 상황으로 예시를 들자면 발표에서 뭔가 청중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나의 몸으로 하는 어떤 제스처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이제 비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 표현들이 필요한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비언어적 표현인데요. 비언어적 표현, 적절한 제스처가 필요합니다.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은 발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제스처를 잘 쓰고 효과적으로 제스처를 활용하는 그 과정이 발표 내용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과한 제스처는 진짜 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말을 할 때마다 손을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과한 제스처를 사용하다 보면 청중은 여러분들의 발표 내용이 아닌 여러분들의 손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의 움직임에만 집중하게 되면 발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불성사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스처를 적시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횟수를 적절히 제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면접 상황을 예시로 들어서 면접과 연결해서 가져왔는데요. 면접관이 아니라 청중복이라고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도 하나의 발표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면접 상황이라고 한다면 총 3명의 면접관이 있을 테니까 3명을 골고루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 청중들이 여러분이 교탁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쭉 학생들이 앉아 있을 거잖아요. 선생님도 여기 뒤에 서 계실 수 있겠죠. 이쪽 골고루 바라보면서 발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비언어적인 영역에서 발표를 잘하는 방법이고요. 다음으로 준언어적 표현인데요. 준언어적 표현으로 발표를 잘하는 방법은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다고 해서, 전달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고 해서 발표를 너무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겠고요. 이렇게 중간에 표지어를 너무 많이 쓰는 것, 내가 망설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작고 너무 힘없는 목소리를 사용하다 보면 내가 이 발표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청중들이 쉽게 눈치챌 수 있을 건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신감 있고 뒷사람까지 잘 들리게 전달력 있게 발표를 준비하는 것을 적극적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발표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